안녕하세요. 한국사관학원 국어 박대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랑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윤동주의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은 학교 교과서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 시간에 들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실 이해를 하기 전에는 만약에 이게 수능 시험에 나왔다,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치면 보기를 아마 우리한테 줬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1980년대에 나온 시인데 신군부 세력이 집권할 당시 전모 시죠. 그 시기 때, 그 이전 시기 때만 해도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애국가가 떠 있으면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부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왜 나왔을까요? 당연히 애국가니까 나왔겠다, 그렇죠?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지금 뭐 머릿속에 애국가 나옵니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삼천리 화려강산 딱 치고 있는데 근데 화면에 아마 새가 나왔나 봐, 그렇지? 새가 자기들끼리만 낄낄대고 자기들끼리만 낄낄대면서 끼리는 보조살수문과 한정을 지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애국가를 바라보는 어떤 적어도 이 시적 화자는 자기는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끼리라는 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끼룩거리면서, 근데 끼룩이 조금 더 나가서 낄낄까지 된대요. 낄낄은 보통 우리가 이제 웃을 때 낄낄대다, 비웃을 때 쓰는 표현 아닙니까? 뭔가 지금 비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깜짝대면서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자기들의 세상을 벗어나고 있대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시적화자는 지금 새들이 날아가는 걸 보고 쟤네들이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매고 어디론가 날아가는구나를 떠올리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도록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매고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리에 앉는데요. 딱 애국가가 지금 끝났는데 자기 자리에 앉는다가 좀 확정돼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됐다는 그 기분을 주저앉는다에 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저앉는다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감정은 절망감 정도 혹은 좌절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1980년대에 쓰여진 시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가 나올 시기, 독재 정권의 시기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누굽니까? 영화를 바라보는 청중들 혹은 시적 화자가 포함된 집단이겠죠. 근데 이 우리랑 대조된 애들은 우리가 밑에서 봤겠지만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흰 새떼들 아닙니까? 얘네들은 흰 새떼랑 달라요. 얘네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한대요. 일제히 일어난대요. 마치 무슨 명령이 들어온 것처럼 갑자기 그냥 딱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애국가를 딱 들어요. 그럼 새들은 자기들의 세상을 떼어내서 날아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뭔가 명령조에 박혀있는 속박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유가 없는 사람들. 왜 자유가 없을까? 이 시가 쓰였을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군부독재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된 그 시대상의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경청한다라는 표현도 조금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경청했으면 애국가에 집중해야지. 지금 화자가 포커스로 두고 있는 부분은 애국가에 나오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내용이잖아요. 이 경청한다도 그럼 사실 우리가 반어법으로 볼 수 있겠죠. 경청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치? 뭔가 아까 이 일제이라는 표현도 아까 명령조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명령조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우리가 자유가 속박된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일제에는 군부독재에서 내려진 획일화된 정책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죠? 획일화된 사람들끼리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학교에서 이제 혹은 뭐 교과서에서 배웠겠지만 반어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제히 그걸 듣고 우린 일제히 일어나야만 해. 애국가가 사실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애국가 초등학교 때 딱 들었을 때 기억 안 나요. 그냥 갑자기 딱 이 가슴팍에 손대고 막 열심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막 마음에 뭔가 고치되지 않습니까? 애국심이란 게. 그래서 막 괜히 막 난 우리나라 막 사랑하고 예전 그 영상들 보면서 과거 막 삼천리 화려한다, 그렇지? 근데 이 애국가의 애국심이 지금 일제히 일어나게 만드는 잔치로 영화관에서 실현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애국가, 여기서 나와 있는 적어도 이 애국가는 강요된 애국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천리 화려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면 뭐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가자면은 이 삼천리 화려강산도 원래 이 삼천리 화려강산은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건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 아까 밑에서 봤고 위에서 다시 넘어왔겠지만 이 흰 새떼들은 우리랑 적어도 대조되는 애들입니다. 자기들끼리만 깝죽대면서 이 세상 밖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이 어디일까? 획일화된 애국심이 강요되는 군부독재에 의해서 자유가 억압되는 그 시대상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흰새떼들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자유로운 애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 상하고 대조되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자기들끼리 끼룩대고 끼리끼리 뭐 이런 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음성상징어? 근데 이 음성상징어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새들이 끼룩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 이면적으로 파고들자고요. 이면적으로 파고들면 얘네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낄끼는 우리가 누굴 비웃을 때 쓰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비웃는 대상은 누굴까? 당연히 자유에서부터 억압된 애들이겠지.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이 흰새떼를 보면서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자유가 없는데 쟤네들은 날아가고 있구나.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 이 흰새떼들에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 흰새떼들이 이 화자뿐만 아니라 이 자유가 어떤 시대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여기 우리가 아까 저번에 이제 임동주 기획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굳이 횡대라는 표현을 썼을까? 횡대가 군대 안 가셨나요?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횡대가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가로 딱 이렇게 1열, 2열, 3열 횡대로 횡대. 이 횡대라는 표현은 이 군부독재 시대의 상징물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이 새들의 날아간 행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비웃는 건데 그냥 비웃지만 않아요. 군부독재의 그 상징들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이 세상 밖을 나가는 거야 지금. 야 너네는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서 자유가 억압됐지? 우리는 횡대로 가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조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뭐 약간 풍자성이 조금 더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비판적이잖아요. 비판의 대상이 너무 명확하고 얘네들이 좀 지들끼리 웃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나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들의 세상은 자유의 세상인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고 이 세상 밖이래. 이 세상이 어딜까? 자유가 없는 당시 한국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이 세상 밖은 자유와 이상이 있는 어떤 그런 동경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지금 보면은 각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기억니은 디귿 해놓고 여기 중에 다른 거 하나 고르시오. 밑에 한 세상까지인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 외우지 마세요. 이건 이거지 저건 이거지라고 외우지 말고 여기 안에도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또 깔쭉대면서 여기서 이 우리들이 낄낄대고 깔쭉대는 그 비웃음의 대상은 당연히 새들이 아니라 당연히 군부 독재 그 정권이겠죠. 뭔가 애국심을 강요하고 있는 그 상황을 비판을 하면서 나도 날아가고 싶구나라는 거겠지. 여기서 드러나는 어떤 화자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해야 되잖아, 그렇지?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냉소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로 날아갔으면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대열을 우리도 우리의 대열을 이루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 대열을 이루고 강요된 애국심에 독재 정권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지. 풍자성이 드러나는 태도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한 세상 떼어내고 이 세상 밖 어디로 가.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세상 같은 경우도 자유의 공간일 거고 이 세상 밖 같은 경우도 자유와 이상 혹은 동경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애국가가 지금 끝났어. 애국가 끝났으니까 앉아야지. 영화를 보러 왔으니까 이렇게 영화를 보면 살짝 마음 상하다 근데 앉을 수밖에 없어. 왜? 강요됐으니까. 군부 독재가 민주화를 외치지만 억압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이 노래가 딱 애국가 끝난 거죠. 끝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리에 앉는데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가져갈 게 뭐냐면 각각이라는 포인트인데 각각 서로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절망감, 화자의 절망감 혹은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교과서에서는 비상의 욕구가 좌절되었다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치? 비상하고 싶은데 자유를 향해서 그 비상의 욕구가 좌절되는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시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역사를 텍스트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좀 시로 봤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이랑 좀 매치가 되면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떤 울분을 느꼈을까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특정 작가들 같은 경우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문학을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시는 문학은 예술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술을 배우고 있다고 먼저 생각하시고 어떤 태도 감정이 들어있는지는 그 이후에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